이번 리플 XRP의 시작은 한 인터뷰였습니다. 미국의 어느 AI 회사 대표가 인터뷰를 했죠. 회사 이름은 네톰이에요. 사람 대신에 고객 상담을 해주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곳인데 이 대표가 한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AI가 커지면 코인 수요도 같이 커진다라는 거였었고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들을 콕 집었습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값이 출렁이지 않게 묶어둔 디지털 돈이고요. 비트코인처럼 막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그 값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든 숫자가 상당히 큰데요. 지금 인공지능이 들어갈 고객 상담 시장이 약 690조 원 규모라고 해요. 근데 2030년이면 이게 약 6,900조까지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배가 커지는 시장인데,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코인은 서로 싸우는 사이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도울 수 있는 사이라는 점인데요. 여기까지 들으면 리플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거 좋은 얘기네. 근데 우리 이미 전부 다 아는 얘기 아니냐. 이런 생각들 전부 맞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이 리플을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뷰 한 개만으로도 별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같은 주에 리플이 말이 아니라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새 도구를 하나 내놨죠. 6월 10일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발표가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물건인데 이 도구를 사용하면 인공지능이 사람 허락 없이 직접적으로 돈을 낼 수가 있겠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AI가 뭘 사려면은 사람이 결제 버튼을 눌러줘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AI가 알아서 결제까지 한다라는 거고, 여기서 스스로 일하는 AI를 어려운 말로 AI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그냥 사람 대신에 알아서 움직이는 AI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이번 도구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고 밝혔고 앞으로도 기능을 더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AI가 도대체 무슨 돈으로 결제를 할까요? 바로 리플의 코인 XRP로 냅니다. 아니면 리플이 만든 또 다른 디지털 돈으로 내요. 이건 값이 잘 안 흔들리게 만든 코인이고요. 인공지능이 물건 값을 치를 때는 값이 출렁이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코인들을 같이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AI가 도대체 뭘 사는 걸까요? 주로 다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빌려 쓰는 값을 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AI가 일을 하다가 다른 인공지능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사용료를 바로바로 결제하는 식인데, 사람으로 치자면 일하다가 필요한 도구를 그때그때 빌려 쓰고 그 값을 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많은 코인 중에 왜 하필 리플로 결제를 할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한데요. 빠르고 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리플 장부에서는 돈이 3초에서 5초면 완전히 넘어가고요. 그리고 수수료가 미리 정해져 있어가지고 얼마 낼지 헷갈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AI가 1초도 머뭇거리면 안 되는데 이 점들이 딱 맞다라는 거고, 게다가 이 장부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거래가 한 번도 되돌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진짜 벌어지는 일이냐 아니면 그냥 계획이냐,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이건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리플이 올라탄 이 결제 방식 위에서 지난 30일 동안 결제가 7,500만 건이나 일어났었고, 금액으로 따져보면 340억 원 규모였어요. 한 달 동안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들이 자기들끼리 이만큼 돈을 주고 받았다라는 건데, 결국에 AI가 돈 쓰는 세상들은 곧 온다가 아니라 이미 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신호도 같이 보입니다. 리플이 만든 그 안정적인 디지털 돈은 지금 2조 원이 넘는 규모로 커졌고요. 또 리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는 기관들의 돈이 2조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리플 장부에서 하루에 오고 가는 거래 건수가 최근에 3배로 늘어났어요. 근데 바로 여기서 오늘 영상이 가장 이상한 지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신호가 가득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직접적으로 결제를 시작을 했고 또 사용량까지도 늘어났어요. 근데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앞뒤가 안 맞죠. 왜 그럴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은행이 됐든 AI가 됐든 리플 장부를 쓰긴 쓰는데 코인을 잔뜩 사서 쌓아둘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거래할 때 수수료로서 아주 조금만 쓰면 됩니다. 길을 지나갈 때 통행료만 내면 되는 거지 그 길을 통째로 살 필요는 없는 거, 이것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그래서 리플에서는 오래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장부는 점점 더 많이 쓰이는데 정작 코인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용량과 가격 자체가 따로 논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가격이 떨어진 진짜 이유에 더 가깝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더 뒤집어 볼게요. 그럼 리플 가격은 영영 오르지 않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핵심은 거래 건수예요. 지금은 한 달에 7,500만 건인데 이게 7억 건이 되고 70억 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건당 내는 수수료는 1원도 되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게 수억, 수십억 번 쌓인다고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 작은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모이면 그게 코인을 계속해서 사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낮은 거는 사용량이 적어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그 사용량이 가격들을 밀어올린 만큼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이겠고, 여기까지 생각이 닿으면 리플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셔야 될 숫자는 오늘의 가격표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결제가 한 달에 몇 건이나 일어나는지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숫자가 계속해서 위로 간다라고 했을 때 가격은 시간을 두고 뒤따라올 가능성이 높겠고, 아무래도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어줄 겁니다. 사용량이 먼저 늘어나고요. 그게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은 가격이 반응하는 순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분위기도 잠깐 보자면요. 한 가지 지표는 지금 코인이 너무 많이 팔려서 눌릴 만큼 눌렸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시장의 심리를 재는 지수는 지금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잔뜩 겁을 먹은 상태라는 뜻인 건데, 이게 꼭 바닥이라는 보장은 없겠어요. 다만 다들 무서워할 때가 종종 바닥 근처였다는 점은 참고하실 만하겠고요. 아까 그 7,500만 건이라는 숫자는 리플 혼자만의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회사가 같이 쓰는 결제 방식 전체의 숫자겠고, 리플은 거기에 자기 코인을 얹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이 시장을 전부 다 차지했다? 뭐 이런 뜻은 아니겠고요. 마스터카드 같은 큰 회사들도 같은 판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들. 그래서 정확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리플은 이런 경쟁에서 유리한 자리를 하나 잡았다. 이 정도가 맞겠습니다. 결국에 리플은 지난주에 인공지능이 직접 결제하는 도구를 실제로 내놨고요. 그 결제는 이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도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사용량이 아직까지 가격을 밀어올릴 만큼 커지지 않았기 때문이겠고,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건 가격이 아니라 인공지능 결제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 여부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궁금해지죠.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자주 돈을 쓰는 날이 오게 된다면 그때 가장 먼저 웃을 수 있는 코인은 과연 리플일까요? 지금 시장의 하락세 자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는 게 맞을지,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하게도 시장 상황 자체가 좋고 또 수익이 잘 나올 때는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다가, 시장 어렵고 손실이 커지면 그때부터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이 강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게 결국에 투자에서는 이런 심리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또 관리가 가능하느냐, 또 이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상승할 때는 더 상승할 것 같아서 못 파는 성격이 가지고 있고요. 하락할 때는 더 하락할 것 같아서 팔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말해가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팔면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 이런 투자 심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분할 매도를 하시고요. 시장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분할 매수를 생각하는 습관들을 키워 나가실 줄 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 투자에서는 가격보다는 오히려 심리에 대해서 다스리는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는 사실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